우선 이 영화는 사실은 끝나고 나면 뭔가 조용히 메리 크리스마스를 소리내지 않고 옆 사람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 영화제 때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처음 끝난 이후에 아마 감독 기종 선생님하고 같이는 처음 자리에 모이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어떤 소감이랄지 그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봉 선생님이랑 작업한 뒤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집에도 놀러 가고 그러면서 자주 찾아뵀었었고요. 그리고 모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첫 상영이 아닐까 싶은데 감회가 새롭고 주말 낮에 시간 내서 영화 바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도 각자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는 걸로 이 자리를 열게요. 따뜻한 봄날이 됐는데 겨울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지나보지만은 이 작품에서 사형 선고받고 그 뒤에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죽음 믿지는 않지만은 생애의 어떤 뭐 하나를 남기고 싶어서 했던 작업이 영화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행사에 왔을 때 도움이 참 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작년 이맘때쯤 크랭크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다시 매크모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반 역할을 맡은 오정환이라고 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날씨 좋은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는 되게 사실은 흑백 영화의 기운을 품고 있잖아요. 원래 감독님이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 단편 영화의 어떤 플롯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확장되었다고 들었는데 단편 영화는 사실 우리가 흔히 아는 찰리 채플린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단편 영화뿐만 아니라 이미 몸통을 가진 단편 영화 자체도 어떤 단편의 기운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흑백 영화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부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떨립니까? 이거 제가 전문인데 오늘 되게 떨리네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실제로는 흑백 영화의 기운이 어떤 약간은 엇박자로 시대에 약간 벗어나 있는 시공간에 살짝 벗어나 있는 어떤 기운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생각해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이 단편 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성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 단편으로 이제 먼저 구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좀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다가 긴 이야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 촬영 공간이 제 고향 금산이에요. 주인공 이름도 금산인데, 그래서 금산이 이제 제 고향이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공간이어서 아무래도 시나리오 쓸 때 그 공간들을 좀 구상을 하면서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도 이제 제 기억 속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조금 시공간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배우님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는 사실은 이야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되게 상투적인 이야기고 심지어 출생의 비밀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약간 약장의 요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주는 묘한 엇박자의 리듬감
이랄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영화는 대단히 그 다층적인 어떤 감정들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묘한 리듬감은 배우분들이 연기할 때도 사실 어떤 그 마가 뜨는 어떤 연기랄까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연기들의 어떤 요소들이 있고 대사를 치는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은 컷이 대단히 잘 붙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컷 포인트들까지 무척 사실은 계산된 방식으로 찍힌 게 아닌가라고 저는 혼자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런 영화가 나올지 알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합의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보다도 제가 처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겪는 요즘 사람들 매일 똑같은 일에 반복해서 있는 것에서 어떤 출구라고 할까 뭔가를 찾아보고 싶은 그런 인간은 누구나 가져야 할 어떤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연기에 대한 생각은 감독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항상 이렇게 곧바로 말 못하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히 이렇게 버릇처럼 생겨가는 그런 연기라는 생각에서 어떤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좀 벗어나보고자 하는 데 대한 것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원 배우님은 사실은 이 영화를 통해서 사실 그 고원 배우님은 저희 극장에서 작년에 흔들리는 물결 상영했을 때 배우님이셨고 그리고 걱정 마라의 소월길에서 트랜스젠더를 연기하시고 대단히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연기하셨는데 제가 본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본인답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 시나리오 똑같은 질문인데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떤 첫 느낌과 이 배우의 이 배역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생각 그 부분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이제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되게 감동적이고 슬프게 보신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봤을 때는 마냥 재밌기만 했던 대본이 보면 볼수록 뭔가 더 와닿고 슬프고 감동적이게 느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끌렸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원이라는 캐릭터가 저랑 많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촬영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연기를 했어요. 차에서 자는 씬이 있는데 정말 잠이 들 정도로 그렇게 연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원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저 자신을 보여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어떤 표현하자면 자연스러운 예쁨 이 장면들에 바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모스테반 역할을 맡으신 잘생김을 연기하시는데 우정원 배우님께서는 그 뮤지컬과 연극 쪽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장편 영화는 사실은 이번에 이 영화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연극을 할 때와 이 영화를 할 때 어떤 차이점과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공연과 이 매체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를 많이 느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단편 영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이렇게 익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장편을 처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감독님이나 촬영 감독님이나 또 같이 해주실 배우분들에게 많이 배웠고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기대고 갈 수 있게끔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여기 기종 선생님이나 고은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사실 만약 보실 때 그렇게 공연을 하던 사람 같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다면 그런 이유는 이제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잘 도와주셔서
그랬던 것 같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도 뭐 고은희 배우랑 비슷하지만은 그 스테반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계속 붙는 씬이 있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저도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 대한민국의 아버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감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공감대를 굉장히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컸었고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할 때 그 객석에 질문을 받을 건데요.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첫 번째 선물은 캘린더고요. 두세 번째 그 선물은 볼펜인데 서독제 물품 이쁜 거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이 영화는 사실은 서울 독립영화제 작년에 이제 상영을 하면서 열혈 스태프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상은 지금 하은진 음악 감독님한테로 돌아갔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이 영화를 보시면서 첫 장면부터 어떤 그 블루스 음악들이 나오면서 저희 귀에 이제 착착 감기는 어떤 음악들로 그 감정들을 더 쌓는데 뭐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렇게 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임대환 감독님께서는 그 전에 그 만일의 세계라는 단편 영화에서 음악을 직접 하셨죠. 네. 임대환 감독님이 거기서 되게 금지된 춤도 추는 배역도 맡으시고 자기 단편 영화에서 음악도 하시는 되게 열일하시는 감독님이신데 이 음악을 블루스 음악을 하고 그리고 하은진 그 음악 감독님하고 같이 진행하게 된 어떤 이유랄지 그런 부분도 얘기 듣고 싶습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구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캐롤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블루스 음악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영화의 정서와 블루스가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국내 이제 블루스 연주자 중에 어떤 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헌진 씨 음악을 원래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분 기타 한 대면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부탁을 드렸었고요. 이제 다행히 흔쾌히 해주셔서 같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작업을 했어요. 무성 영화 그 연주를 입히듯이 그 인아웃점을 잡아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은진 씨가 연주하시다가 손에 물집이 생겨서 고생을 하셨었는데 그 얘기도 빼먹을 수가 없네요. 예. 궁금하신 점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객석에 일단 한번 이런 알람 같은 포인트 주기. 이것은 뭔가 질문을 하라는 어떤 의사를 보여드리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긴장이 풀렸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영화 먼저 잘 봤고요. 저는 이 서독제 때 보고 오늘 두 번째 보는 건데요. 제가 서울독립영화제 때 볼 때는 이게 하루에 서너 편씩을 좀 몰아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볼 때 좀 집중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모더레이터 분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마가 뜬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서독제 때 볼 때는 느낌이 이게 편집이 뭔가 좀 아직 덜 된 거를 출품을 한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끊기는 감이 든 게 아니라 이게 다 감독님 의도가 있으셨던 거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다시 보게 돼서 정말 좋았다는 감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먼저 이건 약간 지역적인 건데 돌아가신 부인이 찰리 채플린 좋아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중에서 이종 배우님이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님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 이렇게 다 이렇게 남자 배우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주로 서부극에 나오는 배우들이 많던데 그거 같은 경우는 감독님 취향이 좀 들어가서 스크립트에 그 배우들을 이제 적어 놓으시고 이제 디렉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주홍 배우님의 개인적 취향이 들어가셔서 그런 배우들이 이렇게 언급이 된 건지 그게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이 모금선이라는 캐릭터가 그 달력도 보면은 99년 12월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인이 죽은 이후로는 사실상 세상과의 소통을 좀 거부하고 그 밤에도 안대를 쓰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뭔가 전반적으로 소통을 좀 스스로 거부하는 캐릭터고 오직 글로만 이제 6개월 단위로 꼭 일지를 적어놓자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뭔지가 밝혀지죠. 그리고 자기가 일진 그 일기로만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캐릭터로 느껴지는데 하나 약간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수영장에서 자영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장난치다 이제 맥주 한 잔 하자고 하잖아요. 이제 거의 그 장면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이제 타자와의 그러니까 아들을 제외하고는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 제외하고는 타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려는 그 장면이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육 선인장인지 알로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주려고 할 때는 그냥 본체 만취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블랙 코미디다 보니까 되게 짠한 장면이 많은데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제일 슬픈 장면이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 자기가 먼저 이렇게 소통을 시도했다가 그 또 본체 만취하고 그 식물 선인장 같은 걸 줄 때 이렇게 거부하고 그냥 가버린 그 부분은 그 캐릭터의 심경이나 이런 게 어떤 감정선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지내다 보면은 혼자만의 시간이 어떤 참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뭔가 테두리가 생기듯이 그래서 이렇게 쉽게 못 하는 그러니까 해보려다가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 같은 내가 항상 익숙한 부분으로 결국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분석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 그 작품 시나리오 흐름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네, 좀 그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혼자 사는 거에 되게 익숙해진 사람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영이라는 인물이 모금산과 어울리면서 좀 시골이라는 공간이 좀 폐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소문도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폐를 끼치는 게 좀 싫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모금산이 남의 도움받는 걸 그렇죠. 그 반찬도 그냥 이렇게 다시 맞아요. 요즘 현대 같아요. 그러니까 주면 나도 줘야 되잖아 막 이러잖아. 좀 개인주의자의 면모? 참 이런 게 익숙해지지 않은 부분 같아. 현대인들.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 배우 목록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는 배우 이름 한번 나열해 보시라 했더니 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적어서 이제 스크립트에 적어서 이렇게 했고요. 선생님께서 배우 한 분을 추가하셨어요. 그게 지금 어떤 배우인지 잉글리트 버그만. 잉글리트 버그만을 추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다른 영화가 참 그 따뜻한 낭만의 감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좀 가족이 따뜻한 느낌을 줘서 많이 좋았습니다. 두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속의 영화를 만드는데 화재 폭탄 30남자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데 그 정확한 대사가 기억 안 나지만 강냉이 나와서 강냉이 삼켜가지고 뭔가 폭탄이 들다 그런 혼자 일기를 쓸 때 그런 대사가 나오면서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서 뭔가 강냉이와 폭탄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감독님이 이제 두 번째 작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 두 번째 작품에서도 똑같이 이와 비슷한 그 흑백의 무성 영화 같은 영화를 만드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모금산이 일상에서 이제 주로 밤에 강냉이를 항상 먹는 게 이제 습관인데 그런 한번 목에 매여서 헛기침을 하는 씬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이런 상상을 했을 것 같다. 네, 그 강냉이가 이렇게 빵 터지는 그런 상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고 모금산이라면 이런 좀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 자기 처지에 따라서 그런 생각으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차기작은 이제
네,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코미디는 여전히 어떤 그 선호하는 장르로 계속 가져가실 건지도. 네, 아무래도 코미디를 너무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좀 심심한 코미디 영화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무래도 계속 코미디에 대한 관심을 좀 이어나갈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네, 그 가운데에 안경 쓰신 네, 안녕하세요. 맞고요. 간단한 것 두개. 그 영화 보기, 그러니까 말씀하시기 전부터 그 뭐지 영화 속의 영화 보고서 이제 그 확장했다는 느낌 받으면서 봤는데 그 확장된 부분에 있어서 그 처음에 여자가 그 영화 그만 안 할 거니라든지 뭐 아버지 감독은 영화를 만들어야지 이런 걸 보면은 약간 진짜 감독님의 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확장하면서 그게 먼저 그러니까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걸 먼저 생각해가지고 확장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사적인 부분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짜 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간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간단한 건데 앞에 흑백 영화인데 앞에 색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톤 버전만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색이 없잖아요. 그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제 집중이 첫 번째 질문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사적인 체험에 대해. 예. 아무래도 영화를 찍는 사람이 나왔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이렇게 모티브 삼아서 만든 캐릭터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저의 사적인 체험들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전에는 무조건 아니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색보정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제 흑백 영화인데도 손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색은 없지만 그 색이 없는 거에 이제 비해서 좀 그 음영이랄까 너무 이렇게 밝은 데는 어둡히고 좀 어두운 데는 밝히고 좀 입체감을 주려고 한 컷 한 컷 되게 좀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칼라보다 더 촬영 때부터 이제 배우들 의상부터 그 미술 소품들까지 색보다는 오히려 패턴을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네, 정말 좀 오히려 품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이제 그 배우님들께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은 그 영화를 찍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영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실은 그 어떤 역할을 하면서도 배우의 역할을 맡고 촬영을 맡고 감독의 역할을 맡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지봉 선생님은 기지봉 배우님은 사실은 그 연기를 하신 지 지금 40년이 되었는데 본인에게 영화와 연기란 어떤 것인지 그런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던지고 가보고 싶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영화는 벌써 필름으로 했으니까 저한테는 지나간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형이지만 지나간 것 같고 또 아까 우리 스테반도 무대에 서고 저도 무대에 서지만 그건 또 무형인 것 같아요. 예, 좀 다른 점이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은 나머지 영화에서 연기 같은 경우 어떤 정서든지 그 감성 다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뭔가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질문이 제가 너무 무겁게 질문을 드렸네요. 하지만 옆으로 토스에서 네, 고만 배우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려보고 네, 싶어요. 저는 좀 쉽게 받아들여서 제가 드라마도 같이 했었는데요. 같은 영상 연기인데 좀 많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연기를 잘하는 것인가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결국엔 어떤 연기를 할 때 나다운 거, 가장 자연스러운 거, 연기 같지 않은 연기가 가장 좋은 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 영화에서 경험할 수 있어서 네, 좀 좋은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연기란, 나에게 영화란. 일단 뭐 즐겁죠. 네, 뭐 보실 때 어떠셨는지 개개인마다 차가 다 있겠지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캐릭터를 만나서 그게 무대가 됐던 뭐 영상이 됐던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저로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되게 아쉽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질문 2개 정도만 더 받고 앞쪽에. 이 영화 정말 감사히 잘 봤고요. 감독님이랑 이제 고원희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극중 고원희 배우님 캐릭터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한국 영화와는 다르게 약간 여성 캐릭터가 되게 주도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뭐 모니터에 페미니즘 스티커가 붙어 있거나 뭐 쌍화탕을 먹을 때 남자 캐릭터는 그걸 깨면 안 돼 하지만 깨서 먹거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침대에서 누웠을 때 굳이 뭐 나쁜 뜻 아니고요. 그 침대에서 누웠을 때 이제 남자 캐릭터가 뭐 여행을 못 가겠는 건 미안한데 왜 그걸 네가 걱정해하는 듯 본인이 이제 많이 주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감독님 제가 그래서 여성 감독님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남성 감독님인데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계속 의견을 받은 건지 궁금하고 뭐 배우님은 그때 그럼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라이언 고슬링 담배 피는 연기가 어느 영화에서 나왔는지 드라이브입니다. 드라이브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셨네요. 라이언 고슬링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멋있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네요. 네, 제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 전에 저를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되게 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좀 흔들리고 그러면서 여성 캐릭터를 그냥 소비하고 싶진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나름대로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찍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컴퓨터는 제 컴퓨터인데 그 원희 씨 그 예원 캐릭터랑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찍으면서 그 여성 스태프들한테 그 자문의 의견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여자가 주도적이라고 생각을 달리 해본 적이 없고요. 영화를 찍고 나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희 집 가정 환경이 그래요. 부모님 두 분 다 맞벌이 하시고 따로 이제 남자가 하는 역할, 여자가 하는 역할이 없어서 그거를 보고 자라서 좀 저도 깊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런 성향이 좀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 뭔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 성향이 그렇거든요. 여자 남자를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과 모금산 아저씨께 그 질문을 드리는데 그 영화 속에서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쌍화탕도 그렇고 막 모금산 아저씨가 잠깐만요. 그 맥주에 손 대는 부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원래 맥주에 손을 이렇게 대주잖아요. 손을 따를 때 그때 약간 그런 요소들 연기할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되게 뭔가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의 고향에서 촬영하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누군가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생각을 왜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원래 감독은 본인에서부터 출발이 되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을 어떻게 아버지로 설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여쭤봤던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가 가수가 되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아버지, 대상화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인간을 만난 것 같아요. 영화 이게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저는 그 감독이 우선 디렉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디렉팅에 대한 저 나름대로 생각은 뭐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주고 이런 게 참 이제 뭐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저한테는 힘들어했던 그 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뭐 다이렉트로 그냥 예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성격상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로 참 이렇게 구축되어 온 모든 것이 혼자로 구축되어 오니까 그런 것이 꼭 일일이 이렇게 따라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캐릭터에 맞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 그 기주범 그 배우님께서는 이름이 그 마치 호가 모금산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본인이 되게 이렇게 다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배역이 그 배우님 본연의 어떤 부분에서 거스르는 부분이랄지 아니면 뭔가 되게 맞닿아 있었던 부분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 감독님이 되게 세세하게 어떤 연기 디렉팅을 해서 나온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의 디렉팅이 굉장히 함축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잘 뭐 이런 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면 그 캐릭터가 생기겠구나 하는 별 큰 구축이 미리 돼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했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어떤 뭐 일정이나 뭐 아니면 그 개봉 계획 그 줄인 영화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면서 인사하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독립영화제는 그 12월에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독립영화의 어떤 경향과 흐름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12월 때 기다려주시고 서울 독립영화제 표 많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인사 먼저 하시고 감독님부터 하면서 좀 볼까요? 네. 저희 영화는 이제 올해 서독제가 이제 개막할 때쯤 그 전이나 이제 후로 해서 개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이제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 뭐 이렇게 스펙타클한 영화는 아니지만 다정하고 소박한 영화니까요. 많이 좋게 보신 분들 많이 좋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먼저 자리를 이렇게 채워주시고 영화가 끝나고도 저희에게 이런 시간들을 할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영화가 개봉할 때까지 굉장히 또 시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마 여기저기서 영화가 틀어질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그때마다 이렇게 관객분들 이렇게 이 영화가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봉하고 나서 그 보신 분들이 잘 보셨다면 좋은 얘기들 또 그런 것들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잊지 말고 꼭 12월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 뵙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오늘 너무 떨었는데요.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종환이 오빠 말처럼 저희 영화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되길 바라고요. 독립영화 참 이런 우리가 진짜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독립영화야말로 또 하나의 멋진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립영화 그리고 우리 작품 시즌에 맞춰서 개봉하려고 하니까 겨울에 한번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상영 때문에 조금 빠르게 이동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